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 8월 초 이틀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0분 특집 숭고한 혁명적 의리의 세계. 15시 44분 단상 한 폭의 공화국기 앞에서. 15시 51분 로코시랑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준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내 지혜를 써서 산호컵을 꼭 타오고야 말겠어. 그래. 16시 38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진주마을 선수. 너희들아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보라. 야!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2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7시 30분 조선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1.
8시 36분 연속 서계 편집물 숭고한 의일이 빛나는 상. 19시 1분 서계 편집물 그들이 찾은 예비. 19시 30분 특집 사회주의 우리 집. 스무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무시 31분 특집 기관차가 되라. 스무시 59분 조선예술연화 새 정권의 탄생 제2부를 보시겠습니다. 스물두 시 5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근위 부대관. 가열한 전하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 싸운 영적 근위병들이 군상처럼 안겨오는 근위 군기들이며 특출한 공로를 세운 근위 부대들의 위훈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우리 조개방전쟁 승리기념관이 개건될 당시에는 군의부대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27일 조개방전쟁 참전열사면을 돌아보시던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 시기 어느 부대가 근위칭호를 받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근위부대에서 복 많은 군인들도 전쟁 시기 자기 부대가 어떤 유인을 세워서 군위칭호를 수여받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개방전쟁 승리기념관에 근위부대관을 꾸릴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근위부대들의 위원이 집대성된 근위부대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용감히 싸운 인민군 부대들과 영웅 전사들의 위훈을 후세의 길이 빛내주시려 1950년 7월 19일 정령으로 근위칭호를 제정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을 서전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방침 간철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14개 부대들이 군위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서전쟁 1계단 시기 전략적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면서 서울 해방전투와 대전 해방전투 등 이 여러 전투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군위서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크사단과 군위서울 제3보병사단, 그리고 군위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가나 군위리훈 제18보병윤대들이 첫 군위부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가요란 전하의 나날에 제정된 근위칭호. 이것은 영전사들이 세운 특출한 공헌을 역사의 길이 전하고 그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을 세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기를 바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대의 믿음, 최고의 표창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근위부대였고 우리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혁명적 우리에 또 받들려 생겨난 근위부대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혁혁한 군공으로 눈부시던 근위부대의 군기도 그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면 지나간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의 색나란 깃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새겨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근위 군계들은 단순히 추억만을 불러오는 전시물이 아니라 전군을 위운회로 부르는 진격의 깃발로 대를 이어 승리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혁명 강군의 성스러운 깃발로 빛나고 있습니다. 너더러 친절 순의 서울에 공과국 깃발을 날리 무쇠 철마로 소문난 그분이 백동로 땅그 사람 이제의 오만한 상승의 사는가 장성들 포위 선멸해 세상의 명성같이 용감한 쌍분들 흔히 여기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적 위훈을 세운 인민군 열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입니다. 예로부터 돌이 많다고 하여 속박산이라고 불리워왔다는 이 산기슭이 오늘은 숭고한 우리의 결정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전승 60돌을 맞으며 인민군 열사묘를 새로 건설할 것을 발기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 소전에 영약 떨쳐 나선 유명 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경치 좋은 여기 석박산 기슭에 그 토전까지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인민군 열사묘를 잘 꾸리는 것은
저국해방 전쟁 참가자들을 혁명 선배로 전대하고 그들이 발휘한 혁명 정신과 투쟁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 열사들의 영적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 선배들에 대한 도덕우리의 면에서 놓고 보아도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세상에 둘도 없는 기념비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시고도 전승절을 맞을 때면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일 먼저 찾으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였습니다. 해마다 저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에는 참으로 감동 깊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새 내리던 비가 새벽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열사묘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민군 열사들의 추모 상징물 앞에 선수 꽃송이를 충정하시고 열사묘를 하나하나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열사들이 발휘한 저국 수호 정신은 우리 혁명의 거기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을 깊이 있게 심어주어 저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바친 1950년대 인민군 영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희생 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값비싼 것인가를 잘 알도록 할 때 대해서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 꼭꼭 이 열사묘를 찾곤 합니다. 2017년의 전승절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묘비에 꽃송이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사동무를 만났는데 아니 글쎄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유가족들도 찾기 전에 이 열사묘를 찾아주시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인민군 열사들 위하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 우리심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전승절의 그날 여기 속박산 기슭에 굳힐 줄 모르고 쏟아져 내리던 그 비를 어찌 자연의 비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열한 전하의 그날 우리 저국을 피로써 사수한 인민군 영사들을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라고 하시면서 용생의 높은 언덕에 내세워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 그 숭고한 더덕우리 정말 땅에 묻혀서도 위대한 그 품에 안긴 우리 인민군 열사들이 흘리는 뜨거운 격정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사묘가 준공된 때로부터 우리 열사묘에 그 수많은 러병 동지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전쟁 러병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 속에 간직한 전우들에 대한 정은 부모 혈육 간의 정을 초월한 가장 각별한 것이라고. 그래서 전하의 나날 피도 숨결도 함께 나눴던 전우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 마음속에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소원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십니다. 정말이지 전쟁 시기에 전우들이 쓰러져도 그들을 묻어줄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고 아무런 추모사도 없이 피눈물을 삼키며 돌격전에 나서야 했던 우리 전쟁 러병들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7월 29일과 2018년 7월 26일 떠나간 열사들도 함께 우리 전쟁 노병들도 함께 다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이 불멸의 화폭을 바로 우리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명에 남기셨던 것입니다. 저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정말 꿈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전쟁 노병들도 많지만은 우리 전쟁 노병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그런 전쟁 노병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묻혀있던 열사들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발굴 거중되고 있습니다. 60여 년 세월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 김창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온 장창골 영웅이 자기의 본명을 찾게 되어 그의 묘비가 다시 세워지고 전쟁 시기 전사한 강성욱 열사의 동생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형의 공화국 영웅 칭호 증서를 받았는 가슴 뜨거운 화폭도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위해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도덕우리의 세계는 그 끝과 한계가 없는 무한대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던 뜻깊은 해의 7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전국 노병 대회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어떤 사랑과 운정이 전쟁 노병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조국해방 전쟁 승리 59돌씩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27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그 영적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또 그 정신을 대르리어 계승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는 전쟁 노병들이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현리도 크게 저지게 주려고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우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 사랑의 손길에 또 받들려 제2차 전국 노병대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열리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연이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산 증전자인 노병들을 모시고 자주 베없는 것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무상의 행운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1년에도 제7차 전국 노병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1950년대 조국 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 고결한 우리 심에 우리 전쟁 노병들은 전성광장의 주속단의 고열이 서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 환호를 올리던 그때처럼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안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양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꽃바라를 장식하면서 숙보가 올랐을 때
그날 밤의 그 광경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노병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시면서 그 정말 모습을 눈할 때 우리들은 너무도 감동돼서 어쩔 바를 몰라 했고 정말 저들마다 만세를 부르면서 한호를 하고 또 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터져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들에게 운인이라고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총비서 동지의 모습을 우러는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환희 속에서 이 무상의 영광과 행복 속에서 마음속으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만세를 불렀습니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혁명적 우리의 최절정에서 전쟁 노병들의 생을 끝없이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 위대한 사랑의 품에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불타는 전업가에서 최고 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처럼 오늘도 로세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소 정신을 핏줄기로 넘겨주기 위해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가장 뜨거운 열과 정으로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숭고한 혁명적 우리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처럼 위대한 분을 모시어 어디서나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태어나 이 땅을 더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거니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 굳건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단결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진정할 수 없네. 이 아침 꿈처럼 오시려나 사무친 그리움 툭 간절해. 마음은 나를 켜맞은 가네. 온수님 오실 그 길에 온수님 우리 찾아오시면 기쁜 마음 아래에 오시고 위훈에 그저 울 수 놓아 날과 달 꿈결 같이 가네. 오늘도 꿈처럼 모시고파 사무친 기다림 툭 간절해. 마음은 난 먼저 달려가네. 온수님 오실 그 길에 가슴이 그리움이 없으며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 그 일을 더 가까이 배웠는 그보다 더 큰 행복 몰라. 날마다 꿈처럼 뵙고 싶네. 친근한 아버지 우리 온수님. 마음을 언제나 잊고 사네. 온수님 오실 그 길에 온수님 오실 그 길에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194만여 명, 사망자는 458만 8,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메리카 지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 확산으로 해서 이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감염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천만 명에 이르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다시 2천만 명이 증가하는 데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5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4,080만여 명, 사망자 수는 66만 6,200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각각 18.4%, 1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9월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오데자네이루시는 델타 변이 비루스 전파로 해서 보건 상황이 계속 악화돼서 고도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사람들의 유동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여행자들이 방역학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규정대로 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52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1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해외 입국자들 속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抓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미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범은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춰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역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적인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는 한복의 공화국기가 있다. 이 공화국 깃발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당시 황해도 재령군 부동리 당세법위원장이었던 윤민식 동지가 계급적 원수들에게 학살되는 최후의 순간에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넘겨준 깃발이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 주름했던 그때로부터 이제는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도 교체되어 3대를 이어가며 그의 자식들이 이 깃발을 물려받으면서 왔다고 한다. 윤민식 동지는 해방 전에 고향에서 지주놈의 모순살이를 하면서 갖은 천병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말하면 서해의 벌방지대로서 쌀이 많이 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없던 그 세월, 그와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한때기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지주놈의 집에서 정살이를 했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었어야 인간다운 새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해방은 그에게 참다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수령님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했던 그가 공화국의 당당한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었다. 인간다운 새 생활을 안겨준 공화국 품이 하도 고마워 그는 자기 집에 이 깃발을 띄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의 주인공은 그 깃발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새겨왔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서 선참으로 애극미 혼납운동에 발벗고 나서던 그날에도 그 깃발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농촌의 참된 당원으로 성장하던 그날에도 그 깃발을 띄워보았으리라. 아니, 그만이 아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저 깃발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을 안겨준 고마운 조국 공화국의 모습을 새겨안았고 공화국을 빛내어갈 맹세를 가지고 또 가졌습니다. 그렇듯 공화국 깃발은 이 나라 인민의 존엄의 상징이고 행복의 전부라는 것을 해방 후 꿈같이 흘러간 길지 않은 나날 실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절감한 윤민식 동지였다. 윤민식 동지의 고향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습니다. 고향 땅에 기어든 계급적 원수놈들은 윤민식 동지를 체포해서는 악질 빨갱이를 잡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조직의 비밀을 대라고 갖은 고문을 다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윤민식 동지가 끝까지 굴하지 않자 그를 관처럼 생긴 나무 상자 속에 넣고 톱으로 그를 토막을 내서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윤민식 동지는 놈들에게 체포돼서 학살되는 최후의 직전에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이 공화국 깃발을 넘겨주면서 이 깃발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라고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깃발을 지키는 길이 다시는 원수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공화국을 지키는 길이기에 그 깃발이 높이 높이 휘날리는 곳에 참된 삶이 있기에 윤민식 동지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희생되는 최후의 순간에 맑고 푸른 하늘가에 영원히 휘날릴 공화국 깃발을 그려보며 이렇게 외쳤으리라. 공화국은 영원하다고. 저 깃발도 영원히 이 땅 위에 높이 높이 날릴 것이라고. 한 농민이 남기고 간 이 공화국 깃발은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 색은 바래졌고 오늘은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의 전시물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화국 깃발이 전시물로만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이 공화국 깃발은 휘날리고 있다. 강대한 우리 조국의 힘의 원천인 이 나라 국민들의 불굴의 정신과 기상을 상징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과 미래를 안고 푸르른 하늘 높이 날리고 있다.